이사장님, 왜 이제야 이게 생각이 난 걸까요? 장 형사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에서 김마리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장 형사가 현우를 찾은 것만 같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김마리가 되묻습니다. 장 형사님, 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금 어디신가요? 병원이시죠? 제가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장 형사가 풀어낸 기무리의 비밀.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성모 희망원에 입소한 정순정의 아들 기무리. 채우리가 어쩌면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마당집을 찾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흥분하는 최선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김마리였죠.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좋으련만 그것도 맘대로 할 수 없던 김마리는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집안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진나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어딘가 불편해하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진태가 이야기하면 눈을 밑으로 깔고 대답하던 진나영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건성건성 대답합니다. 조금은 낯선 풍경에 김마리의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뭐지? 오늘따라 두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성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일 아침 이사장실로 불러서 차를 마시게 하고 그 찻잔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몰래 하면 그건 범죄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귀하신 김마리님은 채우리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답답합니다. 범죄인 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지. 이 와중에 무슨 법 타령이나 하고 말이죠. 오늘도 이런저런 잡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김마리는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따라 진나영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콩이방을 치운 일로 심하게 갈궜는데 혼난 사람치고는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죠.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콩이 침대방 생긴 게 그렇게 신나고 좋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몸이 가벼워서 그랬어요. 역시 진나영 잡는 건 김마리가 일가견이 있죠. 방금까지 싱글벙글하던 진나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님 두고 봐요. 어머님은 절대로 현성씨 형을 못 찾을 테니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진나영의 굳은 의지인데요. 과연 진나영의 뜻대로 될런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출근한 김마리에게 장 형사의 전화가 옵니다. 이사장님 어디십니까? 출근하셨어요? 제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놓쳤을까요? 이게 왜 이제야 생각이 난 걸까요? 뭔가 자신감에 찬 장 형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김마리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막 설레이는 가슴인데요. 아무래도 장 형사가 우리 현우를 찾은 것 같아요. 장 형사를 기다리는 1분 1초가 10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한참이 지난 후 이사장실의 문이 열리고 장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마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죠. 이사장님, 우리가 그동안 정순정을 찾는 것에만 꽂혀서 가장 단순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사장님 생각해보세요. 그날 진료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정순정이 병원을 방문하려던 목적이 뭘까요? 그거야 당연히 아들의 소아과 진료죠. 그래요, 아들의 소아과 진료.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었다고 하니 분명 그날이 병원을 처음 방문한 게 아닐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정순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정순정의 아들은 감쪽같이 심장병이 나은 것 마냥 건강했다고 하죠. 그렇다는 건 수술을 받아서 완치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거나겠죠. 장 형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장 형사는 죄송하다며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정순정 씨 아들 기무리의 진료 기록은 94년 이전부터 이미 해들 병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기무리가 94년에 그 아이와 동일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이죠. 정말 등잔밑이 어두웠죠. 기무리의 신상 정보는 이미 해들 병원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걸 장 형사가 생각해낸 거였어요. 오비서.
다급하게 오비서를 부르자 장 형사가 김마리를 말리죠. 이사장님, 제가 했던 말 잊으셨어요? 주변을 경계하셔야 해요.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리에 움직여야 해요. 김마리는 오비서에게 개인 카드를 주며 백화점에 가서 과일 세트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오비서가 자리를 비우자 장 형사와 함께 원무과로 가서 94년의 소아과의 기록지에서 김우리의 기록을 찾아냅니다. 빼곡이 적혀있는 김우리의 기록지에는 이미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녀간 기록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던 김우리는 병원을 달고 살았었죠. 근데 그런 김우리가 현우가 실종된 날 이후로 해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죠. 장 형사의 촉은 정말 놀라웠어요. 장 형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김우리가 약이 떨어졌는데도 병원을 안 왔다. 김우리에게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진 거죠. 이사장님,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김우리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김우리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우리는 9살에 성심희망원에 갔다고 하니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김우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김우리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제 35년 형사생활의 촉으로는 살아있는 김우리가 현우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순정 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아무래도 정순정 씨가 저지른 범죄일 듯 합니다. 김우리 씨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심희망원으로 가서 김우리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형사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김마리입니다. 형사님, 성심희망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저 김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똑똑. 채우리의 진료실로 들어가는 장 형사와 김마리입니다. 한 손엔 94년 김우리의 진료기록지를 들고 있었죠. 채우리에게 기록지를 보여주자 채우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이사장님, 이게 뭔가요? 김우리 씨 어릴 적 진료기록이에요. 보호자 이름 보이시죠? 정순정 씨 아들 김우리. 신경정신과 의사라고. 소아과 진료기록을 못 알아보진 않았죠. 누가 봐도 어릴 적 자기의 진료기록지인데 자신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죠. 자신은 심장병을 앓은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혈액형도 B형이 아니라 A형이었으니까요. 채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이사장님, 이게 정말 어릴 적 제 병원 기록인가요? 저랑 맞는 거라곤 어머니 이름 빼곤 아무것도 없는데요. 장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채우리 씨, 실례되지만 이 기록지가 맞다면 당신은 정순정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정순정 씨에 의해 김우리로 살게 된 30년 전 실종된 한현우일 확률이 있어요. 장 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채우리가 소리칩니다.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욕 보이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면 저도 못 참아요. 당황한 김마리가 울면서 애원합니다. 채우리 선생, 제발 흥분 가라앉히시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여전히 채우리는 씩씩거립니다. 자신의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는 장 형사 때문에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죠. 하지만 장 형사는 역시나 베테랑이었는데요. 장 형사가 던진 한마디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채우리 씨, 그럼 당신 어머니 정순정 씨의 결백을 증명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뭘 어떻게 증명합니까? 됐다. 장 형사는 흥분한 채우리를 더 자극합니다. 이사장님과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채우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장 형사에게 줍니다. 이봐요, 두 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 정중히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채우리가 진료실을 나가자 장 형사는 씩 웃으며 김마리를 봅니다. 이사장님, 유전자 검사 바로 진행하시죠.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쉽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걸. 김마리는 그동안 너무 얌전했던 건 아닌가 싶죠. 장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채우리의 머리카락을 쥐고 울고 있는 김마리에게 장 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결과가 나오면 남편분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했어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사람이 바로 한진태 원장이에요. 뭐라고요? 한진태 원장이요? 갑자기 김마리의 머릿속엔 오늘 아침
식사 자리가 스쳐갑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웃고 있는 진나영.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한진태.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만지던 진나영의 모습까지. 여자의 육감이죠. 이건 분명 뭔가 있다. 그래. 쥐새끼를 잡는 데는 쥐덫이 최고지. 장영사의 기지로 결국 김마리는 채우리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현우라는 걸 알게 되겠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마리는 쥐덫을 설치하고 쥐새끼 2마리를 잡으려 하는데요. 그 영상은 다음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결방이 너무나 아쉽네요. 모쪼록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